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 신축년 을일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일단 정리를 해놨는데 우선 이제 을일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을축, 그 다음에 을묘, 그 다음에 을사, 그 다음에 을미, 그 다음에 을유, 이렇게 을해일간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일주만 가지고 그 사람의 기lum을 모두 논할 수는 없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운동의 패턴을 보면 대략 이제 내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년 계획을 세우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을축일주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다 신축년이 오게 되면 제가 지난번 갑일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신축년이 오게 되면 어떤 일주이든지 간에 을이라고 하는 자기를 가리키는 이 글자가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십신의 개념에서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편관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고전에서는 편관을 굉장히 일단 안 좋게 좀 표현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명리학에서 논할 때 편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한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을 의미하니까 편관이라고 해도 꼭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자신의 그 일주에 힘이 없고 사주의 구조가 좀 좋지 않다면 하나말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깡패, 도둑놈, 강도, 한마디로 자기의 몸을 위해하는 어떤 병증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을일간한테는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관이 되고, 그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로하 씨는 지난번에 강의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을이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을일간한테는 이렇게 신축이 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갑과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이제 재관이 함께 온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갑일간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재관의 어떤 에너지가 한쪽으로 조금 이렇게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편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는 예를 들어서 모친을 얘기할 때 정인과 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한쪽으로 에너지가 쏠려 있는 것을 의미하니까 에너지가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 어머니는 굉장히 인자한데 본인이 이렇게 공부할 때 그런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게 좀 모자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런 뒷받침은 잘해주는데 어머니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인자하지 못하셔서 상당히 자녀로서 약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 그렇게 에너지가 좀 이렇게 쏠려 있는 개념으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관이 같이 온 곳은 다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일단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축과 그 다음에 사, 그 다음에 유 이렇게 요 세 개의 지지, 그러니까 축과 사와 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렇게 사유축이라고 하는 원래 금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일지가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도 운동의 궤도는 일단 일치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미라는 글자, 그 다음에 해라는 글자, 묘라는 글자는 이렇게 해묘미 이렇게 모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을일간이 볼 때 사유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지가 즉 금운동, 즉 관운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해일주, 을묘일주, 을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해묘미 운동을 통해서 목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을일간이 볼 때는 지지가 비겁의 운동을 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제 비겁의 운동을 하고 관운동을 하는 것이지만 해당 방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약간의 또 양상들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약간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을축일주하고 그다음에 을사일주하고 을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이 신이라는 글자는 본인한테는 편관이 되는데 이 을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축 중에는 이미 신금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축 중에는 지장간에 개신기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의 팔자 내에 품고 있던 관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자신의 원래 잠재력 속에 들어있던
편관이 드러남으로써 좀 더 구체화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축이라고 하는 편제의 기능이 있는데 이 축이라는 글자가 신축년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강화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축 안에 갖고 있던 잠재력에 있었던 신금이라고 하는 편관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이 데리고 온, 이 관이 데리고 온 축이라고 하는 환경이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편재라고 하는 재성의 환경을 같이 데리고 옴으로써 이렇게 축이 두 개가 겹치면 일반적으로 일단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다른 학파에서는 이런 것을 또 자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자충, 뭐 스스로 충한다 이런 개념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전에서는 그런 개념은 없고, 일단 보통 이제 범중 혹은 이제 복음 이렇게 해서 겹치는 개념도 일단 많이 쓰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글자가 겹치게 되면 에너지의 증폭, 강화 현상이 일단 일어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동일한 것이 일단 반복되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더 하나에 하나를 더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기운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로하 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을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축년이 되면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본인의 사주에 원래 잠재하고 있던 이 신금이라고 하는 편관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 신금이 가지고 온 이 편재의 공간이 이미 자기가 품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만약에 조직과의 어떤 연계로 인한 사업을 도모하고 있었다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을이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유축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미 그 관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을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재물의 어떤 근원이 뭔가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축년이 되면 그런 것들이 좀 강화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럴 때 다른 쪽에 을축일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주팔자에 만약에 본인의 뿌리를 강화하는 목이라는 기운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독립사업을 통해서 다른 조직과 이렇게 협력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다른 조직 내에 이제 소속돼 있다거나 이런 측면으로 일단 움직이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편제를 바닥에 깔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재물, 좀 더 이제 변동재물을 그 자신의 방석처럼 이렇게 깔고 앉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더라도 좀 더 변동재물을 선호하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럴 땐 약간의 프리랜서라던가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성과급을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게 되고, 혹여라도 본인이 이제 조직에 한시적으로 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부가이익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단 잠재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을축일주한테는 그런 점에서 좀 유리하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을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묘라는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이제 목이 되고 오행으로 이것도 일단 목이 되는 것이죠. 십윤성으로는 을묘는 이게 바로 이제 십윤성에는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걸록, 이게 걸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걸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를 진출해서 뭔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을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묘라는 자신의 같은 오행을 그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같은 오행이 있을 때는 이것 자체가 벌써 독립자립의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신축 그 연을 만난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은 독립자립의 인자를 가지고 있고 축은 편재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이 축에 있는 신이라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 신축년만 놓고 볼 때는 더군다나 자신의 사주에 다른 쪽에 이 신이라는 글자를 품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신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었다면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을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일주만 놓고 보자면 다른 팔자, 다른 을일주보다는 좀 더 독립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단 높게 되고요. 그 와중에 이렇게 관과 재가 드러났다는 것은 뭐냐면 독립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조직이 한마디로 가지고 온 이런 어떤 재물의 시공간과 뭔가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는 일단 나쁘지 않은데 사실 이 신이라는 글자는 이 을이 볼 때
사실 제가 볼 때 편관이라고 하지만 일단 상당히 일단 좋은 글자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단 물상론에서는 이렇게 을이라고 하는 것은 꽃나무에 비유를 하기 때문에 경금보다는 신금이라고 하는 이렇게 전지가위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때 좀 더 효용성이 높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일단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축이라고 하는 거,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맞은편에 이걸 보통 이제 오운의 개념으로 우리가 대입을 시키는데 이 신이라는 글자는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끌어온다는 개념이 있는데 합해서 이렇게 데리고 온다 그래서 합례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마디로 신이 있으면 맞은편에 병화라는 게 잠재적으로 있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희 시편명리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시 쓰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 신이라는 것이 겉에서 볼 때 금이지만 한마디로 오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행으로는 금이지만 오운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수가 됩니다. 수가. 수라고 하는 것은 을이 볼 때 인수의 기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편관이 인수의 기운으로 화하려면 왜냐면 이제 병과 신이 합하면은 병신합화 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렇게 병화가 신금을 본 거하고 신금이 병화를 본 거하고는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신금이 드러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신금은 병화를 한마디로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끌어오려고 하는 잠재력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금은 을일간이 볼 때 편관이기 때문에 이 편관의 행위를 할 때 병화가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를 이렇게 끌어오게 되는데 이 을이 신이라고 하는 편관의 행위. 근데 꼭 이게 신이라고 하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무슨 뭐 이렇게 강한 조직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이 신이라고 하는 오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매울 신자로서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 그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정밀 예리의 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인이 속한 조직이 뭐 그렇게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신이라는 글자 자체를 활용하는 이렇게 정밀 예리의 상, 특히 뭐 이렇게 디자이너라던가 아니면 뭔가 이제 약간의 예리하고 정밀하게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상에 있는 조직에 이 사람이 가담해 있다면 이렇게 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 병화를 이렇게 한마디로 함례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는 을이 볼 때는 자신의 재능을 펼치는 상관의 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을이 신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주로 이제 강하게 쓸 때 이 병화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끌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신과 병이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이건 이제 신이 병을 본 것이기 때문에 병신 합화수가 아니라 신병 합변수라고 합니다. 이건 뭐 이제 명리를 공부하시는 이제 초보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냥 병신합수 이런 식으로 일단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병이 신을 본 거하고 신이 병을 본 거하고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병화가 신금을 데리고 오는 거하고 신금이 병화를 끌고 오는 거하고는 약간 양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병 합변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수가 되면 그것은 다시 자신을 생하게 되는 어떤 원천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을이 신이라고 하는 편관을 잘 쓰면 이 한마디로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진로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글자를 잘 쓰면 본인의 진로를 열게 되고 또다시 그것이 자신을 조언해주고 그다음에 후원해주고 조력해주는 역할의 인수, 즉 뭐냐면 자신의 윗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의 조력자를 또 끌고 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을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독립자료의 사업을 만약에 잘 하고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신금과 같은 편관과 어떤 협력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 신금에 의해서 본인의 진로가 다시 열리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조력받고 이런 일단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을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혼인의 응기,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 여자라고 한다면 이제 남자를 만나는 어떤 그런 응기로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을일간한테 신금은 그 관이 되니까 남자가 됩니다. 남자이지만 편관이니까 약간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약간 좀 애정 표현이 좀 덜하다던가 아니면 애정 표현이 과하면 뭐 좀 돈이 조금 없다던가 이런 식으로 일단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을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남자가 데리고 온 요 축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이 사라는 그 시공간과 이렇게 합을 하게 됩니다. 삼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목생화하니까 이건 한마디로 상관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제 만약에 다른 곳에 또 다른 화가 없다면 이 을사일주한테 이 사는 이게 바로 그 자식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신으로 한마디로 자식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이제 신금이라는 남자가 와서 이 남자가 가지고 온 이건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의 또 시공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자의 시공간과 나의 시공간이 합을 하는데 이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자식성을 합으로써 동하게 하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가 없다면 이 을사일주가 남자가 없다면 이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기존에 남자를 사귀고 있었다면 이때 혼인의 의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사일주 마찬가지로 을축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축일주 같은 경우에도 이럴 때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을류일주 같은 경우에도 이 을류일주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본인이 요건 이제 남편 궁이 되는 것이니까 요건 본인이 되고 요건 이제 본인의 가정궁이자 남편 궁이 되죠. 그래서 원래 남편 궁에 있었던 유중의 신금, 유중의 신금이 본기로 있었다가 이것이 드디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원래 본인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본인의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주팔자에 품고 있었던 남자가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원래 사중에는 경금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축중에는 여기 신금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만약에 을축일주, 을사일주, 을류일주만 보자면 신축년이 됐을 때 가장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서 뭔가 혼인이 일어날 수 있는 1순위는 사실 일단 을류일주라고 일단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사일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자신의 잠재하고 있던 유중의 신금을 드러내고 이 신금의 시공간과 자신의 시공간이 이렇게 합을 함으로써 이때 한마디로 이제 혼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남자가 없었다면 결혼을 생각할 만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일단 언제 결혼할 수 있는가를 볼 때 좀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을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요건 이제 사는 이제 화가 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상관이 됩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을 벌려서 돈을 만들어내는 어떤 시공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건 이제 재성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본인이 원래 상관이라고 하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일을 벌리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면, 이게 신축년에 이 신금, 즉 뭐냐면 한마디로 조직이 가지고 온 이런 축이라고 하는 재성의 시공간과 본인이 원래 재능을 펼쳤던 것을 합해서 이 재성과 자신의 능력과 이렇게 합을 해서 결국 뭐냐면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본인이 만약에 열심히 도모해서 자신의 재능을 열심히 갖고 왔다면 신축년에 비로소 조직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일단 능력을 인정받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재성을 이 축이라고 하는 이제 편제가 되는 것이죠. 이 편제를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일단 환경에 놓일 수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을이라고 하는 이 이제 일주가 이미 미라고 하는 이것도 일단 미중의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편제가 본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축과 미가 둘 다 편제의 시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같지만 이렇게 축과 미의 양상은 굉장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설명한 바가 있는데 우리 아로하 씨 기억나십니까? 같이 아무리 같은 공간에 있는 오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같은 글자의 오행이라고 하더라도 시공간의 위치가 다르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방향성이 다르면 한마디로 그 재물의 양상이 많이 다르다고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잊지 않으셨죠, 우리 아로하 씨?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을미라고 하는 것은 신축년에 한마디로 이제 조직이 가지고 온 축이라는 또 하나의 재성의 시공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던 을미라는 이 돈과 그다음에 이 신이 갖고 온 축이라는 재성은 한마디로 굉장히 양상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만약에 을미일주가 이런 식으로 신축년을 만나게 됐을 때 이때 만약에 을일주가 지지에 뿌리가 약하다고 한다면 신이 데리고 온
축의 재성과 본인이 갖고 있던 미의 재성이 만남으로 인해서 약간의 혼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의한 본인이 약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일단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신이 데리고 온 공간과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시공간, 이것은 지금 뭐냐면 이제 가정궁이 되는 것이니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신이 데리고 온 이 시공간이 자신의 시공간과 이렇게 충돌함으로써 뭔가 변화 변동을 야기하게 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인사이동이라든가, 이건 조직이 되는 것이니까 조직에 대한 인사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 조직과의 어떤 협업에 의해서 뭔가, 아니면 이제 조직 어떤 그 국가 조직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사항들 때문에 보통 자기의 거주지의 변화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축년에 일단 이동변동사, 그 다음에 약간의 그 변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본인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본인의 남편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일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을류일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중의 신금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잠재적으로 품고 있던 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만약에 본인이 약간 편관에 관련된, 약간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쏠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조직보다는 약간 특수 조직 같은 것을 많이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래 그런 곳에 가담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노력했다면 이게 신축년이 됐을 때 편관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축이 본인과 합을 하기 때문에 이때 조직에 가담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축년이 돼서 이 신이라고 하는 이 편관의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할 때 이 을류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일주만 가지고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보통 이제 신약하다고 일단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을류일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연월에 뭐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주를 감명할 때 몇 월에 무슨 일간 이런 식으로 일단 감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조금 이제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 그것의 경중을 따져서 보좌하는 것으로 일단 보게 되는데, 사실은 시라고 하는 공간은 연월일시 중에 가장 작은 시공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보일주 월사시보, 그래서 시라는 것은 일단 보좌의 의미가 있고요, 연이 본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근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을류일주처럼 이건 이제 신운성으로 을은 유의 절지가 됩니다. 절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그 본인의 기운이 일단 미약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기운이 미약하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운이 미약할수록 정신활동은 좀 더 활발해질 수가 있는 것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을류일주가 만약에 신축년을 보고 다른 곳에 본인의 이제 뿌리가 좀 강건한 어떤 그런 지지가 있다면, 이렇게 신축년에 강한 본인으로부터 본인이 원래 내재하고 있던 편관을 본인이 취해서 좀 더 좋은 본인의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류일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이제 취업생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뭐 자녀라든가 아니면 이제 손주 중에 이렇게 취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내년에 한번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잘 노력해서 내년에 좋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힘을 북돋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을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을해 같은 경우는 이 해라는 것은 인수의 시공간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미 배우고 익히는 어떤 학문적인 태도는 바닥에 깔고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뭐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해와 그 다음에 묘와 이렇게 미가 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이 을해일주가 만에 하나 본인의 그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다면 추후에 대운이라던가 아니면 세운에서 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미 그 학문적인 태도로 인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지식적인 기반은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인수를 이미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지식을 이미 깔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독립 및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면 개인 사업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묘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렇게 신축년이 되면
이렇게 신축년이 되면 이미 이 축이라는 글자에 이미 이제 재성, 한마디로 이게 조직에 관련된 재무, 이렇게 재성의 공간이 온 곳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을의일주가 다른 곳에 묘가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자신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한마디로 이제 독립자립을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다른 조직과 연계한 재물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신축년에 이 신과 축이 왔을 때 이 신이라는 이 편관과 축이라는 이 재물을 온전하게 취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신이라는 글자는 병과 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 중의 기토, 이 기토는 자신의 재성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갑과 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병이라는 글자와 갑이라는 글자가 자신의 사주팔자에 어느 한 곳에라도 있다면 좀 더 한마디로 이렇게 마치 자석으로 보면 N극과 S극이 이렇게 붙는 것처럼 좀 더 자신의 것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취할 수 있고 그 취할 때 좀 더 합의가 잘 일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의일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과 한마디로 뭔가 조합을 이뤄서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일단 운이 왔다고 일단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을이라는 글자, 이 을이라는 글자가 이 해를 가지고 있으면 한마디로 이 묘라는 글자가 있어야만 독립자립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묘라는 글자가 사주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독립자립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화될 때 이렇게 뭔가를 불러와서 기를 불러와서 한마디로 그 운동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을의일주라고 한다면 본인의 지식적인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묘라는 글자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끌려오게 되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의일주 같은 경우는 항상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지식적인 기반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신금이 왔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건 원래 금극목해서 본인을 제어하고 압박하는 인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라는 글자가 이미 있으면 언제든지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살인상생하는 그런 일단 좋은 기운으로도 일단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좀 지식적 기반을 잘 갖추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자격증을 많이 획득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하려고 하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학위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을일주에 대한 신축년의 운세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